자, 6단원 안전한 삶과 미래 기술에 대한 중단원 두 번째 산업체외 위기 탈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원은 지금 단원 1하고 2는 안전한 삶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중단원 3과 4는 뭐냐면 미래 기술과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펼쳐질 건지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은 안전한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크게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그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산업재해의 개념과 산업재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원인을 알고 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책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목표를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안전의 개념과 실천 방안 및 사고 발생 시에 대처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각각의 한 시간씩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공사를 하는 중에 작업대가 부서져 가지고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다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써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요번 거 두 번 거는 뭐냐면 주택을 리모델링 하려는 과정에서 기계의 벽을 절단하다가 튕겨나온 이 기계에 부딪혀 가지고 이게 다치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금속을 이렇게 가공하다가 이게 뭐가 돌아가고 있죠? 가공하다가 여기 있는 옷이 빨려서 말려 들어가서 팔이 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떨어지더라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해서 안전고리를 우리가 착용을 하는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리면 혼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다리 같은 걸 놓고 했을 때는 두 사람이 보조 작업자가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손으로 이렇게 물체를 만지는 것보다는 두 손으로 이렇게 물체를 만져가지고 가능하면 이 물체에 의해서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가 좀 안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있는 그림을 보면은 뭐냐면 이런 긴 옷을 입거나 좀 헐거운 옷을 입게 되면 쉽게 끼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끼이지 않도록 헐겁지 않고 긴 옷을 입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예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끼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안전장치가 여기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 안전망이나 안전고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조작업자가 없고 한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긴 옷을 입고 강제 정지장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헐거운 옷을 입는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인을 찾았으니까 예방하는 거는 쉽게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안전망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하지 않도록요 안전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림처럼 나와 있는 거는 보조 작업자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고요. 가능하면 작업을 할 때는 헐거운 옷이나 긴 옷을 입어가지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끼임 현상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멈출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한번 산업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자 하는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단원으로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산업재해는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많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산업활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인간을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근데 인간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죠. 또 그런 산업활동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보기 쓰는데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다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업체에 유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전기 사고라든지 건설 현장에서 생기는 사고라든지 기계 작업에서 생기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쭉 있을 거겠죠. 그런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예방 대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게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하고 두 번째 주제에 대한 거는 1교시하고요. 세 번째에 대한 거는, 세 번째는 산업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안전수칙은 어떻게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안전수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인데, 산업재해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산업재해는 쉽게 말하면, 산업활동 중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장에서 이런 노동자가 노동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으로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업재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요. 부상이나 질병이나 사망이나 또 여기서 오는 직업병 이런 것들도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그러면 얼마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암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물질을 만지다가 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법적으로 직업병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산재 처리를 하게 돼 있죠.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포괄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고요.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피해를, 사망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고 생산이나 공장 지연에 따른 이런 비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업재해라고 한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면 산업재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상, 질병, 사망, 거기서 오는 직업병까지 우리가 다 포함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산업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을 보면 보시죠. 자,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야, 여기 올라가서 차량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어요? 각종 기계적인 장비가 있는데 위에서 올라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갑을 착용하고 있고 또 안전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도 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업 현장은 아무리 여러 가지 안전적인 요소를 갖춰도 이렇게 부실한 부분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은 더 심하죠? 자, 안전복장을 착용하고 있고 안전모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죠? 뭡니까? 그렇죠. 산업 현장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안전고리 같은 것도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래쪽으로 추락해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우리는 산업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재해는 왜 발생되냐? 그러면 우리가 산업재해에서 가장 이 이론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하인이라는 사람은
1대 29대 300이라는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큰 사고를 의미합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작은 사고인 29번 전에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00번에 해당되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그런 징후와 작은 사고를 통해서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거를 체계적으로 나타낸 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안전관리 결함이 생기면 거기에 생기는 불안전한 행동이 우리가 일어나고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불안전 상태는 어떤 거냐면, 행동은 어떤 거냐면요, 근로자의 피로나 부주의, 실수, 또 숙련도가 낮은 이런 작업자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작업하는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불안전한 상태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업이 이런 안전대책이라든지 예방대책을 충분히 잘 갖추어 놓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문제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한 가지 원인에 발생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복합적으로 우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도표화하면요. 자, 안전관리가 결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교육이 많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교육 시간에 졸고 있네요. 또 여기는 핸드폰을 보고 있네요. 쉽게 말하면 안전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자도 쓰지 않고 핸드폰을 보면서 불안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불안전 상태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이것이 밑으로 떨어져 낙하해서 다칠 수 있는 원인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결합이 돼서, 자, 모자도 쓰고 있지 않죠? 또 불안전한 행동을 하고 있죠? 핸드폰 들고 있죠? 그런데 위에 있는 낙하물이 그대로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발생됩니다. 이 사고가 발생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일련된 과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하인리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1대 29대 300의 원인으로 된다. 이런 재해가 발생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작은 사고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교육 시간에 잔다든지 딴짓을 한다든지 이래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이제 정리 그냥 해버렸습니다. 자, 최근에 발생되는 산업재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이천에서 물류창고가 화재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고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일설에 의하면은 작업자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사고가 발생됐다는 말도 있고요. 전기 합선이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작은 것들이 큰 대형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 손실과 그 다음에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 공사 현장에 가면 대형 크레인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붕괴돼가지고 생기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크레인이 붕괴돼갖고 생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파손되고 이번 경우에는 거기에 다행히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하여튼 심심치 않게 이런 대형 크레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산업재해는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때요? 이런 산업재해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준다는 거 공감하시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사업체의 유행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체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기계재. 이런 기계를 이게 동작을 하다가, 작동을 하다가, 거기서 생기는 끼인다거나, 부딪힌다거나, 말려 들어간다거나, 튀어나온다거나, 이래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작업자가 하다 보니까 손에 아마, 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작업자가, 어떻게 봅니까? 상해를 입는 거죠. 상해를 입으면 작업자도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고 다치는 거기 때문에 큰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이 작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건 뭡니까? 그렇죠. 이거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기계에 작업자가 이런 회전물체에 장갑을 끼고 있다 보니까, 헐거운 장갑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 장갑이 말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계를 작동하면 생기는 기계 재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부딪힘, 튀어나옴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건설 현장에서 요즘에는 건설 현장이 고층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화된 구조물을 만들다가 거기서 생기는 떨어짐이라든지 맞음이라든지 어떤 물체가 떨어져 맞음이라든지 넘어짐이라든지 무너진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뭐죠? 그렇죠. 뭐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는 거죠? 작업자가 미끄러져 가지고. 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안전고리를 위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안전화라든지 이런 걸 착용을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화를 착용한다든지 이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뭡니까?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 맞아가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맞아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작업 현장에서 물체를 갖고 가다가 위에 있는 작업하는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무거운 물건을 갖고 갈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재해 원인 볼게요. 전기 화공 재해입니다. 전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전기를 쓰다가 생기는 화재, 감전 등의 이런 사고, 그죠? 또 화학 공장에서 생기는 이런 화공재해는 화학 공장에 생기는 화재나 폭발, 중독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화학 공장에서 이런 맨홀에서 가스가 차가지고 질식돼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TV 화면에 나오죠? 맨홀 안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는 가스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죠? 유해가스가 많이 차 있는데 질소라든지 이런 유해가스가 많이 거기 이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가스로 인해서 질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전기입니다. 그렇죠? 전기를 전원을 끄지 않고 작업해서 감전이 생겨서 이 사람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폭발이 될 수는 없겠지만 화재로도 연결하는 경우는 굉장히 종종 있는 우리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고도요. 자, 이거 뭡니까? 그렇죠. 물기가 있는 이런 바닥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생기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는 이런 재질을 사용한다든지 안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이런 스티커라든지 타일을 부착해 놓는다든지 바닥을 건조한 상태로 해 놓는다든지 이러면 이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겠냐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그렇죠. 전기를 사용하다가 잘못 사용해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멀티탭을 이렇게 많이 꽂아갖고 쓰면 여기에 대한 이 전압의 사용량이 늘어서 이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전력 소모가 이렇게 많은 제품들은 가능하다면
콘센트를 같이 엮어서 사용하지 말고 이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또 전기 제품을 이렇게 다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전원을 끈 다음에 작업을 해야 우리가 안전하지 않겠냐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는 이건 뭡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진이 좀 발생되는 비율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지진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우리도 한번 1년에 2번씩 이 안전훈련을 하죠. 그죠? 자, 지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탁자 아래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런 물건들이 떨어졌을 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가스 이런 전기들은 미리 점검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코드 같은 걸 빼주는 게 좋겠죠. 또 만약에 그게 끝나고 나면 대피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알아두고 비상용품 등을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지진이 끝나고 나면은 빨리 신속하게 다른 데로 대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곳으로요 대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그렇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생기는 겁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 이런 돌부리에 많이 채여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단횡단하다가 이렇게 차량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우리가 다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구나 이런 것들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준비 운동과 또 규칙을 준수해서 우리가 해야만이 이런 재해를 우리가 예방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뭡니까? 그렇죠. 공구나 이런 것들을 기계를 사용할 때는 제대로 우리가 사용법을 알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냐. 옆에 있는 이 분은 아마도 뭔가 뾰족한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해 갖고 손가락을 찔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 공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사전에 이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지고 하다 보니 이게 다치는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안전사고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정리할게요. 자, 미끄럼짐. 그래서 항상 주변에는 물기를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슬리퍼나 타일을 부착을 해서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전과 과열. 우리가 멀티 때 사용할 때는 아까도 잠깐 봤지만 문어 발식으로 사용하는 거 우리가 절대 사용하지 않고 또 전기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특히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어떤 전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뭐냐면 전원을 차단 후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공구에 대한 부상, 공구의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되고 그죠? 주변 정리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부상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형성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부상이나 질병, 그에 따른 사망, 쾌적하지 못한 작업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직업병 등을 포함하는 걸 뭐라고요? 네, 그렇죠. 이걸 산업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은 산업재해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가? 이거 어떤 거죠? 아, 그렇죠. 이거 기계재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세 번째 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